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소 또 오늘 아쉬운 하루였네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 약세에서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렸어요. 이 21선의 저항, 역시 하락에 대한 매물이 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이 어제 3050포인트 도전을 하다가 밀려서 오늘까지 밀렸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바닥을 잡고 여기 매물대 있지만 주요 지지대를, 즉 베이스 캠프를 쳐놔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권역을 또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도 오늘 하락이 좀 더 깊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영향, 그리고 IT 관련주들이 또 대부분 또 하락을 해서 그 영향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반등의 저항대에서 일단 딱 맞고 떨어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급 동향에서 보면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2678억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지 못했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는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지금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신고가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쉴 거야 라는 정도의 흐름이 오늘 매물로 나온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많이 살펴봤었던 종목 빼고요.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펄어비스 게임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엔터, 게임, 여기서 게임주가 또 특징적으로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펄어비스 12%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등극했어요. 펄어비스가 코스닥에. 대단한 거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을 셀트리온 형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이제 2차전지 소재라든가 게임주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LNF가 빠지고 이 펄어비스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3위에 올라섰어요. 펄어비스, 신작게임, 도깨비와 붉은 사막 출시 기대. 거기에 붉은 사막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 이 도깨비가 좀 이슈가 있었죠. 도깨비는 지난 8월 달에 유럽에서 열린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트레일러 영상 이거 공개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었어요.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 다시 돌파를 합니다. 이 중국의 판호로 인해서 여기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또 중국의 게임 규제가 또 된다고 하니까 한번 밀렸다가 제대로 지지받고 또 한번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대장주 역할은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종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위로 따라잡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그제 해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6%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그 이유, 두산중공업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요. 원전 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동중인 1호기 정비 사업 계약.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 원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시장에 이슈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요, 국정감사 한손 사장이 나왔는데 조 단위의 해외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엠바고죠. 즉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슬쩍 흘렸어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수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갑자기 시장에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좀 다시 나왔습니다. 6%. 전 고점대 돌파 이후 전 고점을 지지하는 흐름이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유럽에서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치권에서요. 전 세계가 이거 원자력을 다시 부활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간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중기적으로 아직도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한전기술, 이들 종목 역시 한전기술은 지금 전 고점대이자 올 연중 최고점을 돌파 마감을 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 돌파 시도를 했다가 약간 밀리는데 같은 맥락이죠. 역시 같은 형제로 보시고요. 테마로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주도주는요, 두산중공업이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대장주 역할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주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주라든가 대장주,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날이 관심주 또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네요. 어제 얘기했었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싸이월드 가치가 3.6조, 3조 6천억 원? 인트로메딕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거기에 음원을 제공하는 NHN박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날, 이거 하나의 테마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제 이후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씩 보면은요. 아침에 약세 출발했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약간 밀리죠. 역시 동생 종목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에 비해서 NHN박스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은 좋았는데 훅 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열 종목 지정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최대 수혜주 인트로메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트로메딕 오늘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상승하면서 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누리호 발사 잠시 후 5시에 발사한다는데요. 그 기대감, 성공 기대감, 그것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한번 차트 보시죠. 성공 기대감은 이미 있었다면 저 위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한번 하면은 단기 이익실현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슈가 된 종목, 하락 종목 가운데 LNF 6.3% 하락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어요. 2차전지 소재 관련,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요. 이들 종목을 등락에 따라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데요. 오늘 하락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 LFP 배터리 교체 사업에 지장 없어. 이 LFP 배터리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소재 쪽, 그리고 LG화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하락했어요. 소재주들이. 실적도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실적. 그런데 왜 떨어졌어?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다 이유고요. 핑계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많이 비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한바탕 더 밀린다면 그제서야 한번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 저점을 잡았고 뭐 박스권 흐름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안에서 오히려 저점 잡지 않을까. 즉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비슷하죠. 예, 추가 조정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죠. 마지막으로 LG화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배터리 관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차라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G화학 배터리 사업 가치 경쟁사 대비 저평가다. 좋게 보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GM 리콜 사태 충격 벗어나.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왜 빠졌어? 예,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 안에서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항대 1차, 2차 여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1차 통과하고 2차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기술적인 저항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1선까지는 조정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나름대로 테마, 종목별 장세 이것으로 시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장이니까요. 빠지면 올라올 그럴 장이니까 오후 남은 시간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